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여러분의 취업과 승진에 미치는 영향, 피트, 글빨과 말빨, 그리고 디자인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컨설팅을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자, 말빨, 글빨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PPT 빨도 있어요. 심지어 PPT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티브 잡스도 PPT 썼죠. 프레젠테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PPT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그런 말빨, 글빨, 이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내가 취업하고 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데 왜 도움이 될까? 저는 처음에 솔직히 몰랐어요. 네. 이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펌이 뭔지 아십니까? 맥킨지, 베인, BCG, 버스턴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지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베인 파트너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플래카드 이제 막 붙여놓고 그래서 취업 설명회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다가 플래카드를 붙여놔가지고 베인이 뭐야? 베인? 뭐 처음 들어. 베인? 그 배트맨의 베인?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악물고 버틸 자신 없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첫 마디가 거의 첫 마디였어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약간 당황했어. 약간 왜냐면 취업 설명이라는 거는 좋은 인재들 우리 회사에 많이 지원하세요 이러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꼬시려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되게 좋아요. 뭐 연봉도 좋고요, 복리후생도 좋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회사 꼭 오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꼬시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파트너, 나중에 알게 됐지만 파트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시골에 있는,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교통이 외진 곳에 있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악물고 버틸 자신 없으면 지원하지 말래. 그리고 약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도 되게 피곤하대. 자기도 이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근데 이 너무 힘든 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 낭비니까 지원하지 말래.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거기에 이제 가로에 이제 숨겨진 말이 뭐냐면, 가로 열고 우리 연봉 알지? 우리 연봉 알지? 초봉이 1억 가까이 된다. 그때 당시는 이제 1억 정도였으니까 1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해도 올 거니까 일단 얘기할게. 가로 닫고. 이 악물고 버틸 자신 없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영대 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거기 꽉 찼거든. 저는 이제 이공계인데 여기 당황했지. 뭐 이렇게 베인이 유명한데요? 막 이랬는데 어쨌든 경영대 애들은 거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대 펌에 대해서. 네. 돈 엄청나게 많이 주는 그런 곳이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짜 학부생 신입을 1억을 줄 정도예요, 얘네들은. 근데 물론 쉽지 않아요. 뽑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알기로 면접을 10번 가까이 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 막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하고 막 일부러 압박 면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엄청 계속 걸러내. 예. 그리고 막 박사 출신도 많이 뽑고. 이제 나중에 이제 썰을 풀기로 하면 이제 이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한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요. 고객사를 일단 막 그 파트너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요. 막 홍보를 해. 우리 회사 진짜 뭐 데이터베이스도 많고요. 우리 회사 컨설턴트 엄청 똑똑하고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오너들 중에 전략적인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계열사를, 전략적 고민이 이런 거야. 우리 계열사를 이걸 뜯어내야 되나? 아니면은 팔아야 되나? 우리 신제품 이거 나가야 되나?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게 있었죠. LG에서 이제 휴대폰 사업을, 스마트폰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 맥킨지한테 맡겼었죠. 결과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고민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면 LG 스마트폰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당시에 이제 폴더폰이 있을 때니까, LG가 그때는 폴더폰 굉장히 잘 팔았을 때예요. 자, 고민이에요. 스마트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나왔어. 골 때리게 생겼거든? 우리는 솔직히 그 역량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와가지고, 우리 좀 고민 좀 해결해줘.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노고? 이렇게. 그러면은 컨설턴트를 파견해요. 네. 컨설턴트의 수에 따라서 이게 돈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간하고. 그래서 고객사의 이제 실무진, 임원진,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을 면담을 계속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막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뭐 시장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쫙 짜가지고 PPT를 딱 던져줍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사가 얻는 게 뭐예요? 그 컨설턴트를 취업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컨설턴트가 그래서 고객사로 이직하는 경우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는 별개인 거고, 결과적으로 고객사가 얻는 건 PPT 몇 장하고 그 컨설턴트들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이요.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게 막 계속 변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3, 4천만 원 정도. 수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컨설턴트 수랑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크게. 그리고 컨설턴트 그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천 정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3, 4천이라고요. 네.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회사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략팀을 그 내부에서 키워서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적어도 전략팀에서 신입을 뽑아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되고요. 10년 정도 지나야지 좀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게 좀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키워야 되는 인원을 잠깐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전략팀도 똑같은 일을 해. 전략에 대한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임원진이나 경영진을 설득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략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실 점은 딱 그거야. PPT 몇 장, 이거 글이죠, 그죠? 디자인하고 글인데, 그리고 멋들어진 프레젠테이션, 말, 이게 조직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가, 얼마나 큰, 그리고 그 조직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완전 깨달았어. 최근도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면은 피라미드 조직이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다 피라미드 조직이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평행하게 쭉 위로 올라가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조직이 있을 수가 없지. 다 똑같이 승진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야, 서로. 그럼 막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방향을 내리면 그 방향에 따라서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걸 또 그 방향에 따라 또 행동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정보가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의 양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 많아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야 돼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AI가 아니라고. 물론 요새는 뭐 AI 막 이렇게 막 열풍 부니까 막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도 다 AI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왜냐면 블랙박스거든요, AI 시스템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정보의 양은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질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중요한 정보들이 올라가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에 뭐 A 고객사가 있었어. 영업팀에서 이런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A 고객사가 우리 회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네? 그 불만이 품질에 대한 불만이다. 그죠?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은 특히 뭐 이 과장이 굉장히 불만이 심하다. 이런 정보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품질 요소에 불만이 있는지, 이거지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과장이든 김 과장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를 들면 꼭대기에 있는 사장한테는 우리 회사의 제품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고객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보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질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굉장히 잘 올리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형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 정보를 누가 가공하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물론 신입 때는 이 정보를 가공하는 거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정보를 가공하는 거 시켜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무를 뛰시다가 임원이 되시면 맨날 앉아가지고 생산 그 양식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숫자 데이터랑 이런 것만 어떻게 하면 사장한테 잘 보일까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막 우울증 오는 임원도 봤어요. 왜냐면 자기는 생산 현장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임원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거예요. 되게 정보를 정제를 해서 사장이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잘 정제해서 주는 거.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지휘하는 것도 충분히 그 중요한 그 역할이긴 한데 사실 그 정보를 가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글빨, 말빨이 중요하고 회사에서 그거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쯤 구독자가 늘까요? 언제쯤 구독자가 늘까요?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